네, 경제신문 읽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 브랜드예요. 김건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오프닝 때 컨텐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제가 질문 드릴 거야 했는데 하지 말라고 왜 그러세요? 네. 컨텐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의 흐름들 보면 예. 최근에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막 달려 오빠 달려 이거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이쪽 라인들이 안 될 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놀고 먹고 즐기자를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는 데가 꼭 필요한 곳이 바로 이 컨텐츠라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대표 컨텐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거기에 가장 핫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바로 아랫단으로 있는 거 바로 제 컨텐츠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놀고 먹고 즐기자에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거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소프트 신고가잖아요. 어디까지 갈까요? 신고가 여러분들 항상 제가 대응 어떻게 하라고 하죠? 5일선 매매? 5일선이나 나는 좀 보수적으로 하려 그러면 3일선 이런 식으로 그려서 좀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박수 치고 있어야지. 언제 팔아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수익을 조금 내기가 좀 어려워진다. 갈 때는 계속해서 가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추세 매매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이쪽도 추세 매매 가능할까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CNN에서요. 테슬라의 주식은 이미 이 세상의 주식이 아니다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 주식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간밤 브레이크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 들어서 사실 100% 넘게 급등을 했다가 간밤에는 17%의 조정권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라는 분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상하이 공장 이제 가동이 안 되니까 모델 3 출고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미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1차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열풍 2017년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급등을 하다가 꺾였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네요. 주황색 저 라인이 2017년도에 비트코인의 급등세였는데 하얀색이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진짜 비슷하죠. 근데 이 열풍처럼 나중에 비트코인 꺾인 것처럼 이거 거품 나중에 꺾인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면에 이거는 애플같이 이 기술력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긍정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우선은 저는 비트코인도 열풍이 불었다가 깨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이 과연 그냥 사그라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결국은 전 세계 통화에 대한,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세계를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어떻게 보면 기술력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런 자동차 시장에서 이 전기차 라인들이 안 될 수가 없다. 계속해서 돼야만 된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일 좀 급락은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조정이지 중장기적인 조정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잡았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외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즉 저는 이런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동차 관련된 이런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를 투톱으로 하고 그 아래단에 있는 바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 NNF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추세 2차 전지 추세 꺾이지 않았다라는 관점, 여전히 대형은 LG화학, 삼성 SDI, 중소형은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등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딱 하나면 담으면 대형이 좋을까요? 중소형이 좋을까요? 이렇게 조정받을 우선은 때요. 대형은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뽑아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예. 2차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중소형주 포스코 케미칼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저희 개인적인 시각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움직일 때 조금 더 이게 중소형주가 덩치가 작으니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2차 전지주 긍정적인 평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카톡 볼까요? 펀드 선물 와숑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네요. 이제 카톡으로 뭐 커피 쿠폰이나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펀드를 선물할 수 있는 그 날이 이제 곧 옵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잔금만 돈만 내면은 카카오가 바로투자증권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지금은 카카오페이라는 이름인데 이제는 이름도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핀테크 강화로 인해서 업종 내에서 최선주로 봐야 된다. KB증권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새 물결이 지금 현재 카톡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런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업계 재평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지만 대형사들이 지금 현재 증권사들이 돈을 벌고 있는 라인들이 어디다라고 하면 바로 IB나 부동산 쪽에 어떻게 보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돈을 대부분 벌게 되고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카톡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는 아마도 틈새 시장을 좀 많이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중소형사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 시장 뺏기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즉 대형사들은 뭐 좀 견고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역량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직은 침범을 하지 못한다. 물론 향후에 좀 먼 미래를 보면 아직 그건 물음표겠지만 지금 당장은 대형사들은 뭐 큰 무리는 없다. 그렇지만 중소형사들은 어떻게 보면 카톡을 기반으로 한 모든 이런 가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시너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은 조금 중소형 이런 사들한테는 조금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뭐 증권주,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들은 타격이 갈 수 있겠다라는 고민이 드는데 대형 가운데서는요,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증권업의 이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직격탄이지 않을까라는 고민. 당연히 키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증권업 MS는 1위입니다. 그렇지만 증권업에서는 그래도 이거 대형사는 아니라 중소형사로 끼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장을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선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이런 선점,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금 맞는 이런 온라인 투자 증권사에 대한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카카오가 거의 비슷한 어떻게 보면 모델형을 아마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가면 키움과 어떻게 보면 카카오에 대한 이런 숫자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KB에서는 업종 내 최선호주다 했는데 카카오와 네이버 둘 중에 하나? 저는 네이버입니다. 네. 변화 없으세요. 네이버 여전히 탑픽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와는 다른 의견. 그러나 카카오도 좋은데. 카카오도 뭐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탑픽은 네이버. 저는 조금 더 커갈 수 있는 쪽이 네이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실제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돈을 막 벌어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막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네이버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벌어들이는 게 이제 조금 늦어서 주가에 더 탄력이 없는데 물론 탄력이 없지 않았죠. 주가에 대한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네이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좋은데 업종 내 탑픽은 네이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번에는 현대기아차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춘절 연휴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9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공장들 9일까지는 일단 잠정적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부품 수급이 어렵다고 이미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괜찮은 걸까?
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들고요. 지금 한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부품이 한 3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권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우선은 조금 악영향이긴 하다. 그렇지만 4분기 실적을 보셨듯이 실적이 좀 턴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즉 실적이 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가의 흐름은 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신차에 대한 이런 얘기, 제네시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획기적으로 좀 현재 계속해서 발맞춰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주가가 안 좋았던 게 이런 사옥을 사버리겠다라는 이런 얘기와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보면 좀 제시가 안 되면서 좀 힘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을 없애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확한 제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되면서 숫자까지 받쳐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가의 흐름 더욱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3만 7천 원 정도 1차 목표가입니다. 이게 여기가 뚫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상승세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히려 조정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제 실적 쇼크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고꾸라졌던 아모레퍼시픽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실적 턴 올해는 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예상했고 기대를 했는데 그보다 코로나 불확실성이 먼저 왔습니다. 중국의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높은데 앞으로 실적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작년 4분기에도 아쉬웠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1조 3,337억 원, 그 전년보다 9%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459억 원으로 그 전년보다 93% 성장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컨센서스였거든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치를 얼마나 커버를 했는가 여부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원래 700억은 넘을 것이다 했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무려 35%나 밑돈 그 실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여파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있고요. 오늘만 지금 제가 따지고 왔는데 10곳의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좀 계속해서 눈물을 계속해서 흘릴 수밖에 없는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4분기에 이쪽 라인들이 괜찮았었거든요.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왔던 게 사실 실제로 가장 큰 이유 뭐였습니까? 결국은 아모레퍼시픽이 중국과의 많은 연관성이었다. 그래서 중국과의 우리 관계가 조금 좋아지면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야 우리나라 고대성 방한할 거야. 그렇게 되면 한한령이 완벽하게 풀릴 거야라는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았던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 실제로 그렇게 긍정적이었던 상황에서도 실적이 쇼크가 나버렸는데 지금 1월, 2월 완전히 1분기 실적이 완전히 좀 많이 안 좋아질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하면 실제 당분간은 이런 화장품 관련된 주식은 조금 피해 가시는 게 맞고요.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도 거기에 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지켜줘야 될 선은 어디냐면 18만 원 선입니다. 이 라인이 깨져버리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될 거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18만 원 라인을 지켜준다면 그나마 이 정도의 옆으로는 좀 횡보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조심하자라는 이런 보수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화장품 내에서는 LG생활건강 탑픽으로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건 괜찮을까요? 화장품 전체 예. 시장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시장을 물어보면 예. 전체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화장품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LG생활건강도 그렇게 막 예.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당분간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